1월 21일 월요일 박미TV 박미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려서 참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좀 끝나고 나면, 녹화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인생을 참 밝게 살아왔거든요. 긍정적이고 밝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성실하게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것은 없고, 또 부의 창출도 열심히 살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절약하고 열심히 절약과 함께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면 어떤 것도 다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당차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제가 생활을 젊은 시절에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자신감을 잃은 건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세계의 어떤 경기 추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이 내놓은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드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제 자신한테도 굉장히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급속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시작을 했었고, 또 올 들어서는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전 세계 금융도 그렇고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얘기만이 최근에 책을 비롯해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전망을 내놓게 되네요. 일단 저희도 여러분들도 자주 가보셨을 거예요. 동남아 중에 여러 군데 중에 가장 그래도 또 재미있고 뉴욕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이 홍콩이지 않습니까? 네. 홍콩 가면은 저는 굉장히 맨하탄 왔다 이런 생각을 참 자주 갖게 돼요. 적은 맨하탄? 예. 그 정도로 스타일이 맨하탄처럼 그냥 가게들이 촉촉하게 붙어 있고 만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맨하탄의 차이나타운? 예, 차이나타운보다도 훨씬 고급스럽죠. 예, 홍콩은. 그렇게 굉장히 재미있고 여행을 또 이것저것 많고, 쇼핑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물론 이제 가짜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홍콩 가면은 아주 심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쇼핑할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신이 나서 제가 막 그냥 젊은 시절 활기치고 다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홍콩은 아시다시피 가롱, 홍콩에서는 갈롱이라고 얘기를 해야 택시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갈롱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은 이제 홍콩반도, 홍콩, 그 다음에 갈롱 이렇게 들어가는데, 갈롱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구룡. 네, 구룡 갑시다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알면서도 요것들이 뭔 얘기하는 거냐, 어디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아주 말장난하는 친구들도 있으면서 삥삥삥삥 계속 돕니다. 예, 괜히 홍콩 쪽 가다가 이제 갈롱 이러면서 또 갈롱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홍콩 가면은 명확하게 구룡보다는 갈롱으로 얘기를 하셔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또 이걸 지적해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홍콩에 이게 좁지 않습니까? 예, 전부가 이렇게 바다 안에 조그만 섬처럼 이게 홍콩이 이렇게 있는데, 홍콩과 반도, 예, 홍콩 반점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백종원 씨의
그분도 아마 홍콩 갔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네, 굉장히 제목이 좋아요. 홍콩 반점. 네. 그래서 홍콩과 그 갈롱 두 군데 사이에 두고 이 이제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제 뭐 사는 집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적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냥 장사 안 속에 또 뭐 조그맣게 겨우겨우 바퀴벌레와 쥐와 함께 그 텔레비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좁은 안에 워낙 땅이 적잖아요. 땅이 적으니까 질 데도 없고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질 데가 없어요.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마카오까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잠잘 곳만 찾아도 너무 행복하다 해서 이제 조그만 침대. 텔레비전 많이 보셨죠? 주윤발 나오는 그 옛날 때부터 왜 조그만 데서 뭐 이렇게 뭐 담배 피면서 이렇게 그 팔뚝 이렇게 나온 이런 티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막 만두도 만들어서 뭐 먹거나 사다가 쪄서 먹나 뭐 그것도 즐거운 나의 집이다 이래가지고 먹고 일하러 나오는 문 열고 딱 나오면 그냥 쫙 그 맨하탄의 적은 맨하탄처럼 인터레스팅한 가게들이 쫙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막 이렇게 참 아기자기 겉모습은 참 잘 되어 있는데 홍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집 내면적인 모습들을 볼 때는 참 슬픔과 고뇌가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참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콩 영화 볼 때마다 왜 저럴까? 보통 사람들은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가외로 다른 영화 홍콩 영화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외인주택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집들 뭐 부자들은 아시다시피 뭐 좀 대산 임수 꼭대기 산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많이 살다 보니까 꼭대기 쪽에 어마어마한 집을 쫙 근사하게 뭐 현대스럽게 탁 져놓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들에 사는 뭐 그런 조그만 집들이 여러분 신문에 보셨지만은 저희가 말하는 지금 뭐 한국이 100억이 비싸지 않다. 홍콩으로 말하면 사실 그렇기는 해요. 홍콩은 지금 말했던 외인주택 같은 집들은 제가 아는 걸로 한 뭐 500억? 예, 5천만 달러. 뭐 이렇게 호가하는 걸로 제가 신문을 봤었기 때문에 보통 집들은 쬐끄만 뭐 30 몇 평 뭐 이런 것들이 70억에서 100억.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집들은 좀 현대스럽고 좋은 집, 좋은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홍콩들이 큰일 났습니다. 예. 제가 말했던 작년 2018년 7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그 홍콩의 부동산은 현재 그 땅이 없는 사방이 다 바다잖아요. 예, 바다 안에 요만한 섬에 그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진짜 뭐 반은 60년은 영국 통치하에 운행이 됐었고 지금은 중국이 통치하에 이제 홍콩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역시 이제 공산주의인 중국이 통치를 하면서 뭐 일부 여러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금이 미국과 캐나다, 홍콩, 호주 해서 이제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또 일부 연예인들도 반기를 들고 캐나다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좀 카톡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뭐 좀 됐죠. 예,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가 싫다. 나는 중국에서 영국은 좋았지만 중국에서 식민지로 이렇게 홍콩을 다루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를 비롯해서 정치인들 뭐 반격을 해서 캐나다로 간 친구들도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거를 한때 한 뭐 불과 한 10년 전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에서 5% 하다못해 최근에 10%까지도 홍콩에 많은 거물급들이 빠져나갔고 재벌을 비롯해서 그래서 많이 흔들리지 않나 하는 걱정을 했었었죠. 예. 그래도 하여튼 뭐 홍콩은 꾸준하게 중국 관리에 의해서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은 이제 불과 중국의 이 빚더미에 앉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면서 역시나 홍콩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잘 살던, 저희보다 굉장히 잘 살았죠. 홍콩이.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아주 뭐 잘 나갔죠. 그런데 작년부터 그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홍콩 부동산만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땅이 없기 때문에. 요만한 땅에 사람은 이만큼이니까. 뭐 당연히 사람은 너무 많고 인구는 너무 많고 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부동산도 떨어지고 이제 뭐 경제 면에서도 이제 지출이 없어지고 뭐 수입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홍콩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땅도 없고 그런데 부동산은 폭락을 한다. 이유 중에 하나는 돈 많은 1%에서 10% 라인까지의 많은 거물급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홍콩이 흔들려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실 홍콩의 최고의 부자, 부동산 부자죠. 리카싱. 이 사람이 굉장히 작년에 크게 예측을 했죠. 홍콩의 부동산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부동산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모든 사람들한테 경고장을 날리죠. 이 리카싱이라는 사람은 전 신적인 사람이에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짜 자수성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홍콩을 거의 다 살리다시피 할 정도로 홍콩의 부를 축적한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부터 굉장히 홍콩에 뭐 말하자면 투자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걸 비롯해서 뭐 그 얘기는 중국, 뭐 한국, 뭐 어디든 부동산은 조금 이제 위험하지 않겠느냐. 좀 미리 앞서서 예측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딜 들어가냐? 부동산 사러. 그분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우리는 이제 상투를 잡는다. 마지막 막차를 탄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1년 전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현실로 하반기부터 다가온 것도 피부로 못 느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홍콩의 부동산이 신문상으로 16%가 하락했다. 이 말은 20% 이상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만한 집이 아니고 방만 하나 있어도 나는 홍콩에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참 멋진 곳이 홍콩인데 적은 맨하탄, 인터레스팅한 도시, 그 홍콩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그 유명하다는 그 리카싱은 많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습니다. 팔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홍콩발 부동산이 이제 올부터 정말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거리들이 생겼고 또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제가 아는 걸로 좀 있는 걸로 압니다. 홍콩이 워낙 가깝고 또 적은 맨하탄에다가 비즈니스도 참 잘 돌아가고 중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미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고 유럽 뭐 할 거 없이 어떤 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로 부동산을 비롯해서 뭐 어떤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홍콩에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을 비롯해서 많은 거래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많이 흔들린다?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 금융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어가서 보시고요. 뭐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가 돼 있으신 분들도 어쩌면 빨리 정리를 해서 발빠르게 노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해외에 투자를 좀 오랫동안 했었었고 지금 또 해외에 투자를 계속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썼었는데 세계 1순위 투자하면은 두바이를 둘 수가 있죠. 예. 굉장히 안정된 곳을 부자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뭐 정보를 통해서 보시면 알지만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요즘 굉장히 핫한 베트남, 태국 저는 절대 권하지 않는 곳입니다. 중국은 특히 더 그렇고요. 중국에서 흥하고 왔다는 사람 10명 중에 9명도 못 봤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망했다고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예, 그저 그냥 간판만 달았을 뿐이지 큰 기업 같은 경우도 롯데는 쫄딱 망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규칙과 룰 이런 것들이 막대 먹어 있는 나라들이고 어떤 국민성도 뭐 정확지가 않고 그런 나라는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을 사든 비즈니스를 하든 꼭 그 나라에 지금 말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국 이 나라들은 그 나라의 어떤 국민이든 누구든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를 질 때는 그 나라의 이름을 썼던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모든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절차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예, 그냥 다 주기 전에는 풀어지기 되게 힘든 일이 사람과의 어떤 계약, 거래지 않나 합니다. 차라리 물건과 거래나 돈하고 거래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람과의 거래는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천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한 곳은 사실은 또 캐나다, 호주, 미국 여기는 완전히 개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법과 룰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하나만 2,000불을 주고 선택을 하면 어떤 법도 다 설명을 듣고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 예, 도를 지나지 않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확도를 꼭 지키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사기라든가 또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100% 중에 10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90%까지는 지금 주목한 선진국의 세 나라는 굉장히 깔끔하다.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재산 정리하기도 좋고 뭐 어떤 걸 사도 참 수익을 많이 남겼을 때 나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부당하지 않고 열심히 한 대가만큼 내가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투자처로는 이렇게 선진국 중에 세 곳은 참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바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곳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처럼 굉장히 그렇게 프라이빗 개인이 사적인 모든 것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법으로도 정확하게 변호사와 상의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룰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 두바이였고 특히나 가장 부자들이 좋아하는 텍스 세금이 거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투자를 했었고 그런데 부자들이 이미 3년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두바이를 떠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매일경제 신문에 제가 큰 기자랑 한번 뭐 재미있게 투닥거린 적이 있는데 두바이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 굉장히 투자처로 좋았다.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했을 때. 근데 그때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고 파는 과정이 팔았을 때 과연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처럼 정말 이 수요가 진짜 많은 것인가 그걸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 팔겠다는 사람들하고 이게 수요가 잘 맞는지 이 시장을 몰라가지고 좀 투닥거렸던 적이 있는데
세계 투자 1순위 두바이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50%, 50%, 예를 들어 100만 불이면 50만 불이 된 거죠. 엄청나게 빠진 거죠. 예. 두바이 가면 뭐 천국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허허벌판에 높이 그냥 건물들이 쫙쫙쫙,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무슨 명품, 뭐 명품 차, 뭐 명품 요트, 명품 옷, 가방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예. 하다못해 뭐 차가 자기 집으로도 들어가는, 예. 이런 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뭐 그런 집들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두바이가 이렇게 흥했던 기간이 한 10년 있었죠. 그랬던 두바이도 지금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뭐 이미 뭐 이걸 읽은 뭐 리카하신 같은 그런 재벌들은 이미 옛날에 빠져나갔다고 좀 보고요. 이제 그 밑에 끝들, 우리 이제 좀 비싸게 주고 사고 들어온 친구들은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졌죠. 반 폭락한 상태에서 팔고 그나마도 챙기겠다.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면 돈은 현금화가 돼서 내 눈으로 돈을 만지거나 내 앞에 돈이 있어야 내 돈이지, 뭘 하겠다, 팔겠다 기다리다가 세월만 흘러서 60, 70대서는 정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세계의 이 경기 흐름이 돌아가는 거 봐서는 앞으로는 1년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이 세계의 이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들이 이렇게 많이 폭락하는 거는 왜 이럴까, 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시고 들여다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뭐 저희가 보는 그 3대 TV 뉴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신문들, 몇 개를 비롯 뺀 나머지 신문들 이런 것들은 이런 기사들이 안 납니다. 예. 안 날 수밖에 없죠.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하고 이러면은 뭐 역적을 어디다 내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또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니까 일절 쉬 하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유튜브 뉴스를 선택해서 좀 보시고, 신문도 좀 옥석을 가리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부동산의 그림자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림자가 이렇게 사람이라면 얼굴만 이렇게 형체만 나왔다면, 이제 목과 팔과 다리, 몸뚱이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부동산의 폭락은 뭐 캐나다를 비롯해서 뭐 호주, 또 미국은 아직 조금, 예, 제가 볼 때 올해 조금 좋지 않은 그 퍼센트를 부동산 퍼센트가 지금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10%, 15% 정도로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던 캐나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특히나 중국 많이 떨어졌죠. 중국 한 어떤 지역은 뭐 유령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문에는 안 납니다. 유령 도시로 다 바뀌어서, 예, 아무도 안 사는, 한두 명 그냥 시큐리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요. 허다못해 상하이, 베이징 잘 팔고 나간 미국으로 투자한 친구들은, 차이니스들은 정말 투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투자 잘했고, 조금 늦었다는 게 올해 집을 내놔서 늦은 건 아닙니다. 사실 2년 전부터 중국은 이미 부동산 폭락을 예고를 했었고 팔리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화려한 베이징과 상하이가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또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 꼭, 그러나 내가 한국에 비즈니스를 계속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또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홍콩 사람들도 그렇고, 돈은 조금 마련해 있는데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이 안에 어려운 과정에 또 찬스를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투자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같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집은 한 채 있어야 되겠다 할 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기회를 포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은 사실은 한국도 부동산이 몰락하는 건 아닐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다 죽는다고 지금 굉장히 막 기침을 하다가 지금은 뭐 알아눕기 시작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TV에 보는 뭐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데려다가 하하하 호호호 막 웃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재벌 총수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예. 그런 좋은 조언을 해주는 충성스러운 정말 부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도.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예. 겨울이라 춥죠? 겨울이라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일자리를 비롯해 우리가 통계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11월에 갑자기 뭐 일자리가 좀 있었다. 여러분 신문 보셨나요? 다른 신문 보시고 54조를 예, 그냥 일자리 없는 애들한테 예, 그냥 줬죠. 예, 얼마씩 계속해서 주고 갖다 써라. 예. 그리고 사업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또 굉장히 많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이것 좀 갖다가 하고 뭐 보험하고 의료보험하고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에 뭐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누가 합니까? 주인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직원 안 드는 게 낫지. 이런 거 들고 나면은 우리가 다달이 직원한테 6개월 동안 뭐 돈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6개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은 남아있고 그럼 계속 내줘야 됩니다. 텍스도 남아있고 6개월 돈 준 거는 끊어지고 주인이 더 먼저 알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않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돈만 날리고 다시 12월이 되니까 급감해가지고 일자리는 어떻게 됐죠? 예, 없어요. 일자리 없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예, 참 정책이 참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경험이 많은 풍부한 사람들이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한 여기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을 것도 없고 전 세계에 뭘 믿을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믿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 대신 방법이 없고 망망한 젊은이라든가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 참 뭐라고 진짜 위로를 하거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금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오는 세월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과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돈 없으면 그냥 가만히 집에 있죠. 있으면서 계속해서 신문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다른 플랜을 짜면서 한번 돌파구를 또 헤쳐나가보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도 몰락할 것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의 부동산은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군데에 잘 나갔던 나라들은 몰락이 시작됐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오늘의 내용은 부동산의 몰락은 한국 어디까지인지 고민해보자.
고맙습니다.